호돌이 썰툰. 아우 시원해. 안녕하세요. 부산의 작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이건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010으로 시작하고 심지어 후후 앱에서도 스팸이라고 안 뜨길래 친구들한테 놀고 있으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죠.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경기도 호돌경찰서입니다. 이은지님 되시나요? 그런데요? 뭐야? 왜 경찰이 전화와?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은행으로 개설하신 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게 정확히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었고, 순진하게 엄청 당황한 저는 그분들이 하는 말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 명의 통장이 몇 개인지, 어느 은행인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보이스피싱인 걸 몰랐던 저. 정말 통장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불러주려고 은행 앱들을 열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불러드릴게요. 땡땡은행 2340원이고 땡땡은행 454원이고요. 땡땡은행 27원. 땡땡은행 빵원이에요. 그때는 제가 무슨 정신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당황하시더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큰일 난 줄 알고 저 문제가 있나요? 혹시 뭔가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동그라미 은행 2340원, 네모은행 454원, 세모은행 27원, 별은행 0원 맞으신가요? 네, 빵원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멘트 날리시고 피해가 있거나 하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막 물어보길래 왜 그런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엄청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보이스피싱이라고. 근데 저도 모르게 엿먹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돈이 없어서 불쌍해서 끝까지 들어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돈 없으면 보이스피싱 당할 일도 없구나 싶으면서 씁쓸하면서 그때 제가 한 말을 듣고 당황하신 그분 목소리 기억하면 진짜 너무 웃기네요. 아저씨, 그 일 그만하고 정직하게 사세요. 저희 가족은 재작년에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키타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주택가에 있는 집에서 3박 4일을 지내야 했는데요. 일본 여행 이틀차, 저희 가족은 점심을 먹기 위해 주택가를 통해 상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물이 튀는 거예요. 옆을 쳐다봤더니 아주머니가 집 앞에 바가지로 물을 뿌리고 계셨어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사람이 걸어오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물을 뿌리더라고요. 덕분에 저와 동생 옷은 다 축축해진 상태였고요. 진짜 뭐야, 길 가다가. 저희 가족이 어이없다는 듯이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니 그 아주머니가 저희 가족을 보고 여행객인 걸 알고는 일본어로 거기 서 있으면 어쩔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어릴 때 아빠의 출장 때문에 일본에서 몇 년을 생활한지라 다는 아니지만 꽤 일본어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 아주머니는 인상을 구기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아주머니 뒤에 대고 저는 일본어로 자국민 아니라고 무시하는 게 참 무식해 보이네? 사람 지나가는데 물 뿌리는 거 보니까 생맹인가? 라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는 뒤를 돌아서 너 이 나라로 돌아가! 하며 바가지에 남아있던 물을 다시 뿌리는 거예요. 저도 마침 생수병을 들고 있던지라 아주머니의 얼굴에 정통으로 물을 뿌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그 아주머니는 던질만한 게 없으니까 뒤에서 씩씩거리며 저희 가족을 째려보고 있길래 마지막으로 그 아주머니한테 너희 집으로 꺼져! 라고 말한 뒤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나이에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난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잘 행동한 거겠죠?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저희 큰이모가 예전에 시장에서 국밥집을 했는데요. 저희 외가족이 형제자매들이 참 친하기도 하고 엄마가 특히 인자하시고 활발하셔서 일손이 부족해 보여서 큰이모를 도와드리러 갔어요. 그날은 여름이고 엄청 바빠서 엄마도 도와드리다가 너무 덥고 피곤해서 녹초가 되셨거든요. 입맛이 없어져서 엄마는 대충 깍두기에 밥 퍼다가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근데 그런 엄마한테 손님이던 부쩍 마른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게 끝에서 동생이랑 놀고 있어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엄마가 화가 나서는 아저씨한테 뭐 하는 거냐고 곱게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는데 무시했어요. 나중에 엄마가 집 가면서 차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아저씨가 왜 깍두기에 밥 먹냐고 고기 사줄까 하면서 찝쩍댔다고 별 그지 같은 게 들러붙냐고 짜증내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사업하셔서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그때도 부유했고 나름 자가주택이 있는 집에다가 엄마는 우리 엄마라고 믿기 힘들게 예쁘고 늘씬하시거든요. 진짜 능력 있지, 재산 있지, 외모까지 제 평생 자랑인 그런 엄마를 음식 사줄까 하고 찝쩍거리다니 진짜 가짜나서. 아니 고기라니. 어이없어서 그때 엄마랑 한참 욕했네요. 나중에 엄마가 이모한테 말했는데 이모도 대장부 스타일이셔서 그 아저씨는 가게에 발도 못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친구가 있어요. 자존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 친구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이 친구를 뻔뻔이라고 할게요. 뻔뻔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끼리 친해서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게 된 친구예요. 옛날부터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화를 냈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낸 실과 만들기 수행평가 결과가 B인 걸 알게 된 뻔뻔이는 선생님, 저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응? 제 점수가 좀 이상해서요. 라더니 하나하나 다 설명해서 결국 A를 받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뻔뻔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음악 시간, 두 명이 함께 합창을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올리고 저기 근데 우리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만 연습하자. 야, 너는 사람이 설명하는데 무한하게 왜 그렇게 말하냐? 그리고 연습도 좋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실수가 적잖아. 좀 들어. 저는 뻔뻔이가 왜 화를 내는지 몰라서 잠깐 벙쪄 있다가 수행평가도 못하게 될까봐 급하게 뻔뻔이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음악 수행평가 날 뻔뻔이와 제가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뻔뻔이가 선생님 앞에서도 계속 이 음은 높은 음이니까 등등 선생님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상하다는 듯 저희를 쳐다보고 선생님은 얘네가 뭐 하는 거야?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뻔뻔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하듯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가 뻔뻔이에게 알았으니까 설명 그만하고 앞에 나왔으니까 노래 불러야지 하니까 뻔뻔이는 반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제는 애들 다 있는 앞에서 그렇게 말하냐? 진짜 사람 참 쉽게 안 변해.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뻔뻔이가 했던 짓 다 참았는데 반 애들 앞에서까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지며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다 쏟아냈죠. 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남한테까지 피해주면서 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냐? 너 그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잘 알겠으니까 설교 좀 그만해. 사람 참 쉽게 안 변한다. 넌 어릴 때부터 자기 잘난 맛에 살더니 아직도 그렇게 사냐? 뻔뻔이는 잠깐 벙쪄 있다가 선생님께 선생님, 저 이런 애랑은 같이 노래 못 부르겠어요. 하더니 반을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크게 수업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하고 호통을 치셨죠. 뻔뻔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게 옆에서도 다 보였어요. 그 이후로는 뻔뻔이가 학교에서 조용히 다니더군요. 우리 집에 중학교 언니의 친구 3명이 놀러와서 이야기 중이었어요. 도란도란 코코아 먹으며 이야기 중인데 야! 눈 온다! 정말이네? 와... 그냥 조금 오는 눈이 아니라 완전 펑펑 내리는 눈을 보거든 언니들이랑 저는 눈빛 교환 후 무장을 하고 나가서 놀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 근처 놀이터에 까불이 남자애들 5명이 있었는데 매번 눈이 올 때마다 눈을 다 밀어서 계단에 쌓아놓거나 의자 혹은 식물을 키우는 화분 등등에 민폐를 끼치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짓을 하려고 눈을 모아서 밀고 있더라고요. 언니 친구 중에 한 명이 제법 기대했었는지 실망한 표정을 짓더니 성큼 다가가서는 야, 거기 5명 일로 와봐. 그 애들을 부른 이 언니는 170 정도 되는 장신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포스를 풍겨서 그런지 남자애들이 쫄아서 쭈뼛거리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나지막하게 아 누나가 뭔데 우리더러 오라 말아요. 진짜 귀찮게.
그 말에 언니는 잘 말하려고 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는지 야, 이 새끼들아. 뭐? 귀찮게? 너네들이 이렇게 헤집어둔 눈 때문에 사람들도 넘어지고 다치고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이게 뭐냐? 어? 진짜 얘네들이어서 작년에도 봐줬지? 나였으면 너네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너희 올해 이렇게 놀게 못하게 했어. 알아? 이렇게 언니가 속사포로 말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얼어붙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언니가 말을 마치고 노려보자 5명이 주랭랑 치듯이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저랑 언니는 속으로 개살다, 레전드와 같은 말을 하면서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줌마 2분이 오셔서는 저희를 노려보시다가 우리가 누구냐고 묻자 야, 우리 아들 울린 게 너네니? 진짜 중학생이 돼서 이게 뭐니? 초등학생 울리기나 하고 우리 애가 논 게 뭐가 잘못이라고 애를 이렇게까지 울려? 그 말을 듣고 우리 언니가 진짜 입술을 꾹 물더니 바로 경비실로 갔어요. 저희도 뭔가 따라가야 할 것 같아서 그 아주머니와 경비실로 따라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언니와 대화를 마치고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주머니는 쪼르르 달려가서 저렇게 막대 먹은 애들이 우리 애 울렸다고 막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비 아저씨는 작년에 그 애들이 어지럽혀 놓은 눈을 치우느라 엄청 고생하셨던 분이고 이번에도 어지럽혀진 눈을 보더니 아주머니, 진짜 애들 놀리면 좀 조용히 놀리세요. 진짜 아파트 사람들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알아요? 그쪽 애들 때문에 저번에 화단도 망가져서 그거 배상하라고 하려다가 애들이어서 넘어갔는데 뭐요? 이번에도 그러면 진짜 배상하라고 하려고. 저번에 그쪽 아드님께서 흡연실 환풍구에 눈을 밀어넣어서 환풍구가 고장났었어요. 이거 배상해주시면 이 애들이 사과하고, 배상 안 하시려면 빨리 애들한테 사과하세요. 그 말 듣더니 아줌마 얼굴 엄청 빨개져서 우리한테 개미만한 목소리로 미안하게 됐어 라고 말하고 아들을 데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